안녕하세요 여러분. 500명 이상의 블로그 수강생을 배출한 파인더 드림입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글을 적고 포스팅을 해도 블로그에 글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에 노출이 안 되면 내 글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을 유료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위 노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야, 그걸 네이버가 알지 너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 로직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파악하시면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의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저 역시 여러 가지 이런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상위 노출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면 해당 사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저의 수강생이었는데 이 상위 노출만을 노려서 3주 만에 방문자 수를 500명에서 16,000명까지 올리신 분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보이시죠? 그런데 제 수강생들은요, 사실 상위 노출은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일반 블로거 분들도 이 영상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 노출에 영향이 있는 요소들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로그 지수예요. 이 블로그 강의 영상이나 다른 유료 강의에서 만약 어떤 키워드든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왜냐면요, 각각의 블로그는 개별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블로그 지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네이버가 블로그를 딱 보고 얘는 좋은 정보를 오랫동안 잘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점수를 줍니다. 각 포스팅마다 이런 점수를 주는데 잘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런 높은 점수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받다 보면 블로그 지수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요, 1반부터 준체 1, 2, 3, 4, 5, 6, 최적 1, 2, 3이라는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1반이 가장 낮고 최적 3이 가장 높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쉽게 보면 당연히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의 총애를 받고 있는 블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블로거들한테 상위 노출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육볶음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상위에 노출된 100명이 그 블로그 지수가 최적 2나 최적 3위 블로그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준체 3, 4 정도의 블로그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정말 열심히 써도 상위 노출은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0%는 아니지만 95%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지수를 여러분들 먼저 꾸준히 올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블로그 지수가 낮은 사람은 상위 노출 방법이 전혀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있어요.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자, 아까 제육볶음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 100명이 최적화 블로그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위의 준체 블로그가 많은 키워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키워드를 찾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 블로그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까 이 웬만한 키워드는 최적화 블로그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키워드를 잘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블랙킴이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검색량과 발행량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검색량이 3,000 이하 정도 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답은 아니지만 3,000 이하 정도의 키워드를 찾았을 때 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준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검색량이 높은 거를 노리지 마시고 검색량이 3,000, 2,000 이하 이런 키워드를 먼저 노리시면 상위 노출을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블랙키위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하나씩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 점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찾았으면 본문을 이제 쓰셔야겠죠. 본문 점수도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로직이 업데이트 되면서요, 본문 점수가 굉장히 상위 노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본문을 잘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알아야 하는 꿀팁은요, 정보를 뾰족하게 써라요. 이 수강생들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 여행 딱 갔다 와서 포스팅을 딱 하는데 제목에 1일차 해가지고 본문에 보면 숙소, 카페, 맛집 다 적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숙소 따로, 카페 따로, 맛집 따로 적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요, 제목과 본문이 정확히 일치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대구 캠핑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후기를 남기는데 제목에는 대구 캠핑장 후기라고 적어놓고 본문에는 후기랑 대구 주위 볼거리랑 맛집도 막 적어놓으면 오히려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냥 차라리 대구 캠핑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만 적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요, 1500자 이하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뭐 체류 시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체류 시간보다 중요한 게 이 본문 점수입니다. 글이 너무 많으면요 정보가 여러분들 방대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뾰족한 정보가 아니라 이 두리뭉실한 정보를 많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문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돼요. 그래서 1500자 아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700자, 800자를 적으셔도요. 상위 노출 충분히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쓰실 때 제목에 쓰신 키워드도 항상 본문에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 대구 캠핑장을 제목에 여러분들이 메인 키워드로 딱 잡으셨다면 이 본문 안에도 대구 캠핑장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써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횟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3번, 최대 10번 정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룰이나 방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거까지 알려주면 나보고 다른 강사분들이 이 내용 넣어서 따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요, 이 메타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긁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본문을 가져갈 때는요, 처음을 일단 먼저 가져갑니다. 제목이랑. 그런데 제목에 여러분들이 대구 캠핑장을 썼는데 여러분이 글의 초반에 무슨 어디 동아리에서 가니 뭐 누구랑 가니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계속 적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은요, 자 얘는 아니 제목에 대구 캠핑장이라고 해놨으면서 글의 처음부터 동아리 얘기밖에 안 하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점수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대구 캠핑장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한번 넣으시고 중간에 한번 넣으시고 끝에 한번 이렇게 넣어주셔야 알고리즘이 얘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대구 캠핑장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잘 줘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 끝 이렇게 3번, 그래서 제가 최소 3번 이상을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구 캠핑장을 여러분들이 본문에 막 30번을 넣어요. 그러면은 광고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누락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키워드가 3번에서 10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스뎃공 트래픽입니다. 스뎃공은 스크랩, 댓글 공감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내 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댓글과 공감, 스크랩을 하면 내 글이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트래픽이 높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3글을 딱 올리시고 나서 이웃 활동을 하시면 좀 더 상위 노출의 효과랑 블로그 지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요소로 인해서 상위 노출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각 단계마다 더 세부적으로 해야 할 작업들도 있지만 먼저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그냥 꾸준히 적는 게 답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타일대로 꾸준히 적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런 공식을 모른 상태로 문제의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공식, 수학 공식들을 조금 알아놓고 문제를 푼다면은 더 빠르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이런 공식들을 좀 아시고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성장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가 글만 적는다고 하면 진짜 정말 쉬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진짜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정말 그 어떤 플랫폼보다 성장하기 쉬운 플랫폼이기도 해요. 막 인스타처럼 우리가 막 예쁘고 잘생기고 사진 잘 찍고 할 필요도 없죠. 유튜브처럼 막 이것도 잘생기고 편집 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잘생기고 예쁠 필요가 없는 거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하나? 그때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글쓰기만 하셔도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블로그 하실 때 제대로 배우셔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